안녕하세요. 저는 AI 기반의 리워드 광고 플랫폼을 운영 중인 버즈빌에서 일하고 있는 서주훈이라고 합니다. 버즈빌은 설립 초기부터 AWS의 관리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버즈빌이 어떻게 6억 건 이상의 광고 데이터를 처리해 오고 있는지 그 발전 과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버즈빌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짧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버즈빌의 미션은 모두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고객사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미션을 달성할 수 있는 걸까요? 그동안의 IT 산업 발전은 알고 보면 광고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들의 광고를 향한 시선은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드블로커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버즈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를 보면 리워드를 주도록 플랫폼을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유저가 광고를 싫어하기보다는 오히려 좋아서 더 찾아다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버즈빌은 이렇게 모두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고객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광고 플랫폼은 태생적으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버즈빌은 광고를 집행하기를 원하는 광고주와 광고를 통해 수익화를 원하는 매체사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맡고 있고,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함을 추구하는 원칙에 따라 성장 단계에 맞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왔습니다. 별도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단계부터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 레이크, 그리고 실시간 처리까지의 단계를 하나씩 밟아왔습니다. 초기 버즈빌은 서비스 운영에 사용 중인 MySQL과 같은 OLTP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분석 쿼리가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하려고 리드 레플리카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레디스의 비트맵 자료 구조를 활용하여 DAU와 MEO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수준의 코호트 리텐션까지 간단하게 계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DAU 수십만 수준의 서비스에서는 MySQL과 레디스만 잘 활용해도 충분히 비즈니스 분석 요구사항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수백만 건을 넘어서는 시점부터는 이러한 구조에서 효율적으로 데이터 분석 쿼리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미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리포팅 요구사항은 미리 데이터를 만들어 두어 해결합니다. 하지만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를 얻어내고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즈빌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중요한 설계 원칙 중 하나는 각 서비스가 자신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간의 데이터를 종합해서 보길 원하는 데이터 분석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내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쉽게 결합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한 오래된 데이터를 운영기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따로 아카이빙하여 분석 용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버즈빌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웨어하우스 도입을 통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버즈빌은 AWS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아마존 레드시프트를 활용하였습니다. 레드시프트는 분석 요구사항에 최적화되어 있어 조인 및 복잡한 쿼리가 필요한 비즈니스 분석을 비용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수 테라바이트에서 수 페타바이트까지 확장할 수 있기에 스케일링에 대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레드시프트를 도입하면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고민은 어떻게 MySQL에서 레드시프트로 데이터를 동기화할 것인지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필요할 정도라면 이미 대량의 데이터가 생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동기화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독립된 시스템 간의 데이터를 동기화할 때 데이터 유실, 중복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합선 유지를 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데이터를 동기화할 때는 테이블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데이터 정합성 요구 수준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 통일하기 어려운 이유는 데이터 동기화 방법에 따라 동기화 성능과 데이터 정합성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테이블의 특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팩트 테이블로, 이는 주로 어떤 이벤트의 발생 사실에 대한 기록을 의미합니다. 광고 시스템에서 대표적인 팩트 테이블은 클릭 이벤트 테이블이 있습니다. 클릭 이벤트 테이블은 어떤 광고가 어떤 지면에서 클릭이 발생했는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광고 또는 지면과 같이 객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는 테이블을 디멘션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동기화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소스로부터 직접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100% 정합성 보장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디멘션 테이블의 경우 레코드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소스로부터 직접 동기화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로그 파일 기반으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데이터를 로그 파일로 남겨두고 S3를 거쳐 레드시프트에 동기화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이동되는 경로가 길어서 데이터 유실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마지막 방법은 키네시스 파이오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 파이오스로 데이터를 넣어주면 S3와 레드시프트에 적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파이오스가 모두 처리해줍니다. 두 번째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데이터 유실의 가능성이 작아 팩트 데이터를 동기화하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앞선 데이터 동기화 전략을 반영한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보이는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팩트 데이터는 파이오스를 활용하여 레드시프트에 적재하고 나머지는 MySQL로부터 직접 읽어와 레드시프트에 적재합니다. 이외에 레드시프트에 적재할 필요가 없는 로그성 데이터들은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파일로 남기고 플런트와 같은 로그 포워더를 이용해 S3까지만 적재해 둡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반의 아키텍처에서 데이터 레이크로 전환하게 된 배경과 함께 플랫폼 구축을 어떻게 했는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버즈빌의 초기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흔히 ELT 방식이라고 부르는 분석을 위한 모든 워크로드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발생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레드시프트에 발생하는 워크로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오는 인제스천 워크로드, 적재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트랜스폼 워크로드, 그리고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줘야 하는 아날리틱스 워크로드가 있습니다. 버즈빌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 워크로드의 패턴에 따라서 클러스터 스케일을 정하고 레드시프트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소개해드렸던 세 가지 워크로드의 특성상 특정 시간대에 특정 워크로드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날리틱 워크로드의 경우는 출근 이후인 오전 10시 이후로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인제스천 워크로드는 유저의 앱 사용 패턴에 따라서 발생합니다. 트랜스폼 워크로드의 경우는 KSD 기준으로 자정이 남은 오전 1시나 UTC 기준의 오전 9시에 전날의 통계 집계를 위한 워크로드가 다량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폼 워크로드는 통계 집계 시점을 늦추거나 집계잡의 동시성을 제한함으로써 분산할 수 있었습니다. 단 인제스천과 아날리틱 워크로드의 경우는
예측은 가능하나 인위적인 분산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레드시프트 클러스터를 넉넉히 스케일링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레드시프트 서블리스가 공식 배포되기도 했지만 당시에는 레드시프트만으로는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버즈빌은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반 아키텍처의 한계에서 벗어나 데이터 레이크로 전환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였고 다음과 같이 4가지 장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첫째는 무한대에 가까운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컴퓨팅 리소스와 스토리지가 각각 아테나와 S3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2가지 서비스는 별도의 프로비전을 위한 관리를 하지 않고도 무한대 인제스천 워크로드와 트랜스폼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높은 안정성입니다. S3와 레드시프트의 SLA 수치를 가져와 봤는데 S3 SLA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관리자가 실수로 데이터를 삭제하지만 않는다면 굳이 재해복구를 위해서 별도의 백업폰을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타사에서도 데이터 레이크를 운영하며 별도의 백업을 유지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SLA로 인한 다운타임이 아니더라도 레드시프트를 운영하게 되면 버전 업그레이드나 인스턴스 타입의 변경으로 인한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S3는 이러한 제약에서 자유롭습니다. 셋째는 스키마를 정의하는 시점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스키마 온 라이트 방식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데이터를 쌓는 시점에 스키마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처음부터 스키마를 완벽하게 유지한 채로 데이터를 쌓기 때문에 스키마에 대한 가시성이 확보되고 이후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는 정의된 스키마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데이터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데이터 레이크는 스키마 온 리드 방식입니다. 데이터를 쌓을 때는 일단 생성된 데이터의 형태를 전혀 강화하지 않고 그대로 쌓아둡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읽는 시점에 스키마를 해석하여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데이터를 쌓는 시점에 스키마를 정의할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스키마 정의를 위해 사용하게 되는 불필요한 리소스를 줄이고 각 팀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중에 필요할지 아닐지 모르는 데이터를 일단 쌓아두고 실제로 필요할 때 스키마를 정의하고 싶은데 만약 데이터를 쌓는 시점에 스키마를 꼭 정의해야 한다면 나중에 불필요한 일을 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이는 아키텍처 관점에서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좋은 아키텍트는 결정되지 않은 사항의 수를 최대화한다고 합니다. 굳이 미리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미룸으로써 그 결정을 위한 리소스가 낭비되는 것을 막고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잘못된 결정을 막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즈빌에서는 숫자 값을 4바이트 정수형으로 선언했다가 8바이트 정수형이나 실수형으로 바꿨던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스키마 온 리드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유부남이고 플레이스테이션 5를 사고 싶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2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배우자의 허락을 먼저 받고 플레이스테이션 5를 사는 것이고 다른 방법은 일단 사고 난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미리 허락받아야 하므로 허락받지 못한 경우 아예 구매하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나 일단 구매하고 나면 후환이 없습니다. 반면에 후자는 일단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원하는 목적은 달성하게 되지만 이후에 어렵게 구매한 플레이스테이션 5가 강제로 중고 상태에 올라가게 되는 리스크도 존재하게 됩니다. 후자의 방법을 스키마 온 리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의사결정하고 움직여야 하는 스타트업의 환경에서는
일단 어떻게든 데이터를 쌓고 이를 필요한 시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반의 아키텍처에서는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칼럼을 추가할 때 스키마 반영을 위한 데이터 엔지니어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는 관리 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심리적인 장벽이 생겨 아예 처음부터 데이터 쌓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역효과까지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로그 분석을 위한 플랫폼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버즈빌에서는 하루에도 수 테라바이트의 애플리케이션 로그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로그 검색을 위해 엘라스틱서치를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능 문제와 함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비용이 발생하여 엘라스틱서치 활용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엘라스틱서치가 검색을 빠르게 하도록 데이터를 저장한 시점에 많은 리소스를 필요하는 인덱싱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버즈빌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로그를 트러블 슈팅을 위한 용도로 아주 가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로그는 읽기 요청 대비 쓰기 요청의 비율이 극단적으로 높은 라이트 헤비 패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쓰기 시점에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는 것은 비용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미 데이터 레이크를 활용하고 있는 팀이라면 애플리케이션 로그는 아주 쉽게 아테나를 활용해서 조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엘라스틱서치에 비해 로그 조회 시 딜레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더 장기간의 로그를 조회할 수 있는 이점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버즈빌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각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생성된 로그는 가공되지 않은 형태로 랜딩존에 적재됩니다. 랜딩존의 데이터는 클렌징을 수행하고 분석에 용이한 8K 포맷으로 변환하여 골드존에 적재됩니다. 골드존의 데이터는 조인 및 집계 연산을 거쳐 마트존으로 적재가 됩니다. 마트 데이터는 또 다른 마트를 생성하기 위한 소스 데이터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중에 중요하거나 안정적으로 시각화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들은 레드시프트에 적재하여 활용합니다. 그러면 데이터 레이크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S3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입니다. 앞서서 S3는 무한대의 가용성을 가지는 서비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S3 또한 내부적으로는 분산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약간의 노력을 기울여 두어야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3의 API 호출 횟수 제한이 버킷의 첫 번째 디렉터리 기준으로 걸리기 때문에 디렉터리의 깊이를 깊게 설계하기보다는 첫 번째 디렉터리 이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는 형태로 디렉터리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8K와 같은 분석에 용이한 데이터 포맷을 사용하고 파일 청크의 크기 또한 1GB 정도로 크게 유지하면 S3 API 호출 횟수와 데이터 전송량을 줄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를 도입하기에 앞서 이렇게 몇 가지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 설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디멘션 테이블의 동기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테이블은 크게 팩트 테이블과 디멘션 테이블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팩트 테이블은 이벤트의 발생 사실을 담고 있으므로 한번 데이터가 저장되고 나면 바뀌지 않는 불변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디멘션 테이블은 각 레코드의 속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의 예산 정보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값입니다. 그런데 데이터 레이크는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있고 청크의 크기 또한 1GB 정도로 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1GB 청크의 레코드 중에 단 하나만 변경이 일어나도
1GB 데이터를 다시 써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효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디멘션 테이블을 데이터 레이크에 어떻게 동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에서 디멘션 테이블을 동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를 고려했습니다. 첫 번째는 팩트 테이블을 비정교화하여 처음부터 디멘션 테이블의 데이터와 조인된 형태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굳이 디멘션 테이블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만 애플리케이션의 지원이 필요하고 미리 조인해 놓지 못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매우 많아서 조인 연산이 부담스럽거나 이벤트가 발생한 시점에 디멘션 테이블 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매우 유용하기 때문에 버즈빌에서 자주 활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주기적으로 테이블을 통째로 덤프하는 것입니다. 구현이 간단하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실시간성이 떨어지고 테이블이 매우 큰 경우 부담이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버즈빌에서는 약 1.5억건에 달하는 데이터를 덤프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8K 형식으로 저장한 경우 20GB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덤프에 드는 비용이 적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델타 레이크나 아이스버그와 같은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인데 결과물의 완성도는 높지만 솔루션이 종속적이고 이에 대한 학습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구현하는 방식도 있지만 이는 많은 엔지니어링 비용이 들게 됩니다. 추후에 테이블 덤프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직접 구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처리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시간 처리를 잘하는 것은 비즈니스 경쟁력에 우위를 가져가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버즈빌은 대량의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하여 고객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을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 중 하나가 광고 성과 리포트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광고 성과 리포트에서는 광고가 유저에게 노출된 횟수, 유저가 광고를 클릭한 횟수, 집행된 예산 등을 시간 단위로 쪼개어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를 이용해 시간 단위 리포트를 보여주려면 빨라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딜레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시간 데이터 집계를 위한 저장소를 별도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에 따라 발생하게 된 문제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개선되기 전에 실시간 데이터 파이프라인 아키텍처입니다. 서버 애플리케이션에서 플루엔트를 이용해 데이터 레이크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동시에 실시간 집계 처리를 위해 아마존 엘라스틱 캐시로 운영 중인 레디스에도 데이터를 동기화합니다. 광고주에게 제공되는 성과 리포트는 이렇게 레디스에 동기화된 집계 데이터를 바로 조회하여 보여줌으로써 실시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키텍처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집계 데이터와 레디스에 저장된 집계 데이터 사이에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레디스 서버에 잠시 장애가 발생하거나 플루엔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한쪽에만 데이터 유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똑같은 데이터임에도 약간의 오차가 있는 두 벌의 데이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런 배경의 이해가 부족한 데이터 분석가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선된 새로운 아키텍처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서버 애플리케이션에서 레디스와 데이터 레이크로 각각 데이터를 동기화하던 것에서 변화하여 키네시스에만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한 것입니다. 버즈빌은 기존에도 파이어스를 활용하였지만 이때의 목적은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간편하게 S3 및 레드시프트에 동기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아키텍처에서는 파이어스를 사용하는 대신 키네시스 스트림을 활용하였습니다. 키네시스 스트림은
파이오스에 비해 저수준의 서비스이지만 그러므로 다양한 종류의 컨슈머를 붙일 수 있습니다. 서버 애플리케이션은 오직 키네시스에만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키네시스가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키네시스에 붙어있는 컨슈머들은 안정적으로 키네시스에서 데이터를 모아 타겟 데이터베이스에 쓰기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레디스에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키네시스 아날리틱스와 람다를 활용할 수 있으며 S3의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는 키네시스 뒤에 다시 파이오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키네시스는 메시지를 읽어도 저장된 메시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장된 메시지는 설정된 리텐션 기간에 따라 짧게는 하루 이틀부터 길게는 1년까지 보존이 됩니다. 리텐션 기간 내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읽어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키네시스는 매우 안정적인 데이터 소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버즈빌은 키네시스 대신 좀 더 많은 유즈 케이스가 존재하는 카프카로의 전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작업성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켰습니다.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실시간 리포트와 더불어 실시간은 아니지만 데이터 레이크에 쌓인 원시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든 고급 리포트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작업성 문제로 인해 실시간 리포트와 고급 리포트 간의 숫자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는 광고 리포트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급 리포트 제공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정합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데이터 레이크의 원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광고주에게 고급 리포트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번 개선 작업을 진행하며 기존에 활용하던 엘라스틱 캐시 레디스 대신 아마존 메모리 DB for 레디스를 활용했습니다. 엘라스틱 캐시는 이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주 목적이 캐시 용도로 설계되어 있어 아무래도 불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펄시스턴트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성능이 높은 메모리 DB를 처음으로 활용해 봤는데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키네시스를 단순히 메시지 큐 중에 하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키네시스는 기존의 메시지 큐인 SQS나 MQ와는 근본적으로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키네시스가 로그 기반의 메시지 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키네시스는 메시지를 마치 로그 파일에 로고를 남기듯이 어펜드 온리 방식으로 저장합니다. 컨슈머는 해당 파일을 다시 열어서 읽어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그 파일로 데이터를 쓰고 읽는 것이기 때문에 처리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그로 남기려고 했던 수준의 데이터 볼륨을 키네시스도 마찬가지로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파일이기 때문에 저장된 메시지의 처리 순서가 보장되고 또 언제든지 파일을 다시 열어서 재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핵심 컴포넌트로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의 역할을 하면서 실시간 처리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시간 처리까지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발전 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버즈벨에서는 앞으로 어떤 도전 과제가 있을까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구축된 뒤로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요한 지원 업무가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각 제품팀과 데이터 분석가는 데이터 레이크에 대한 이해가 낮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이나 트러블 슈팅을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의 입장에서는 모든 제품팀의 도메인을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빠르게 추가되는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컨텍스트를 파악하고 대응하느라 시간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이 점점 병목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서 각 팀이 필요한 데이터를 셀프 서빙할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고려했습니다. 첫째, SQL만 사용할 줄 안다면 누구나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YAML 기반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버전 관리와 상호 리뷰가 쉽도록 버전 컨트롤 시스템에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명세를 관리하였고, 마지막으로 워크플로우에 필요한 기능이 있다면 쉽게 해당 기능을 추가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에어플로우를 활용하였습니다. 앞선 요구 조항들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앞으로 셀프 서빙을 위해서는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아테나 기반으로 SQL을 이용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가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주피터를 활용해 익숙한 경우가 많고, SQL 대신 스파크와 같이 더 복잡한 연산을 지원하는 컴퓨팅 엔진이 필요한 때도 있어 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비용 관리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데이터셋의 생명주기 제어 및 비용 모니터링의 셀프 서빙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는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데이터 접근성의 개선은 단순히 데이터 카탈로그 플랫폼을 도입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플랫폼을 사용하는 각 팀이 참여하고 활용하는 문화가 형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버즈빌은 궁극적으로 각 팀이 완전히 셀프 서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간략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버즈빌에서는 빠르게 분석 환경을 만들기 위해 레드시프트 기반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하고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스케일러빌리티 이슈가 발생하게 되어 데이터 레이크 도입을 결정하였고, 아테나를 주력 엔진으로 활용했습니다. 이후 아마존 키네시스를 활용해 실시간 처리를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서빙 플랫폼 구축을 위한 방향성과 함께 앞으로의 도전 과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